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무료 화장실이 이렇게 완벽할 리 없어요. 저는 15년간 전 세계 공항의 허점을 파헤쳐왔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1위는 통계 조작이라는 폭로 기사를 쓸어왔지만 제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한 청결 상태, 10분 만에 돌아온 수백만 원짜리 분실물, 그리고 청소 담당자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에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냉혈 기자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체 그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라이고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언론사의 국제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선진국 인프라를 두루 취재하며 수많은 특종을 터뜨렸고 특히 각국 정부의 허위 선전과 과장 광고를 폭로하는 데 거침이 없었죠. 동료들은 저를 냉혈 기자라고 불렀고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 파헤치는 게 진짜 저널리스트의 자세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료 서비스는 품질이 낮거나 반드시 숨겨진 대가가 있다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었죠. 15년간 쌓아온 경험이 이 원칙을 뒷받침했고 저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과 통계 조작의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은 감각을 발휘했죠. 제가 쓴 기사들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각국 정부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며 독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든 어떤 시스템이든 충분히 파고들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난다고 믿었고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세상은 원래 이래. 돈을 내지 않으면 좋은 걸 기대할 수 없어라는 확신이 제 모든 기사의 기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본사 편집장 마크가 제게 새로운 취재 과제를 던졌습니다. 엘라, 한국 인천공항이 10년 넘게 세계 공항 서비스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번 가서 실체를 파헤쳐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고 또 조작된 통계네요.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답했죠. 마크가 근데 엘라 만약 정말 1위가 맞다면? 이라고 물었지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무료 공공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 기자 올리버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이미 기사 제목까지 정해뒀죠. 인천공항 1위 신화의 민낯, 화려한 통계 뒤에 숨겨진 진실. 완벽한 제목이었고 저는 이번에도 특종을 터뜨릴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상공에 진입하던 그 순간 저는 노트북을 펼쳐들고 옆자리에 올리버에게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올리버, 이번 취재는 쉬울 거야.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올리버가 엘라, 그래도 일단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봐도 뻔해. 겉은 화려하고 속은 엉망인 전형적인 아시아식 쇼케이스일 뿐이야 라고 대꾸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과 정돈된 활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항공기들을 보며 올리버가 와, 생각보다 대단한데? 라고 감탄했지만 저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진짜 실상은 화장실이나 구석진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기사 구조를 짜고 있었죠. 서론에는 화려한 외관을 묘사하고 본론에서 실제 관리 실태의 허점을 파헤치고 결론에서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완벽한 계획이었고 저는 이번에도 제 예리한 관찰력이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죠. 불과 몇 시간 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신념이 한국의 화장실 하나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게 될 줄은요. 미팅 장소에 도착하자 인천공항 공사 홍지윤 팀장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지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고 악수를 청하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엘라 기자님이라고 인사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감사합니다. 지윤 팀장님, 시간 내주셔서라고 형식적으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오늘 인천공항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부터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자 저는 주저없이 공항 유지비 내역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본 저는 내심 쾌감을 느꼈고 역시 숨기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블릿을 꺼내 들고 물론이죠.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팔짱을 끼고 앉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한 대부분의 공항은 유지비의 30% 이상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더군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날 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저희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든 예산 집행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며 최적화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다그쳤죠. 올리버가 옆에서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엘라 좀 천천히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이미 공격 모드에 완전히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그렇다면 저희 청결관리 시스템부터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은 인천공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비웃음이 나왔고 청결관리요? 화장실 같은 사소한 곳 말씀이신가요? 라고 반문했죠. 지훈이 네 맞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라고 답하자 저는 손을 내저으며 지훈 팀장님 솔직히 화장실 같은 사소한 곳 말고 국가적인 핵심 시스템이나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화장실 취재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본 저는 역시 보여줄 게 화장실밖에 없나 보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고 올리버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스템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고 저는 그게 낫겠네요 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뭔가 확신에 찬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요. 마치 나중에 후회할 텐데라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걸 그저 자존심 상한 공무원의 허세쯤으로 치부했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럼 일단 수화물 처리 시스템부터 보러 가실까요? 라고 제안했고 저는 그게 훨씬 의미 있겠네요 라고 답하며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올리버가 카메라를 챙기며 제게 엘라 너 좀 심했어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올리버 이게 내 일이야 진실을 파헤치는 게 기자의 본분이잖아 라고 되받아쳤죠. 지훈은 우리를 안내하며 걷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화장실 자랑이나 하려던 공항이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올리버에게 봤지? 결국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유럽이나 미국 기술. 베낀 거잖아.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가 그래도 운영은 잘하는 것 같던데? 라고 반문하자 저는 운영? 올리버 그건 지금이 한산한 시간대라서 그래. 러시아워 때 보면 달라질 거야 라고 단언했죠. 지훈은 우리 대화를 듣지 못한 척하며 앞서 걸어갔지만 저는 그녀가 분명 우리 대화를 듣고 있을 거라 확신했고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공항들은 다 똑같았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직원들 야근에 예산 낭비에 뒷구멍 거래로 점철되어 있더라고요. 올리버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당겼지만 저는 이미 제 신념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지훈이 멈춰 서서 저희를 돌아보며 엘라 기자님 혹시 화장실 쪽 시스템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사소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고 지훈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15년간 전 세계 공항을 취재했어요. 그중에서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못 봤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죠. 지훈이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라고 말하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으며 특히 무료 공공 화장실이요? 수천 명이 오가는 무료 화장실의 위생 점수가 90점을 넘을 확률은 0%예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올리버가 엘라
라고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취재한 런던 히드로 공항 화장실은 유료인데도 악취가 진동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오후만 되면 휴지가 바닥났고요. 뉴욕 JFK는 말할 것도 없죠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침묵을 인정의 표시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지훈 팀장님, 화장실이야말로 관리의 한계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곳이에요. 제 경험상 대형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10분만 방치해도 악취가 진동하고 30분이면 휴지가 바닥나고 1시간이면 청소 상태가 엉망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고 올리버는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엘라 기자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작위로 화장실을 골라서 들어가 보세요라고 제안했죠. 저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이거 재밌겠는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아요. 제가 직접 골라서 들어가고죠. 그리고 제 예상이 맞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물론이죠. 어디든 원하시는 곳으로 가세요라고 답했고 저는 올리버를 돌아보며 카메라 준비해 이거 기사에 쓸 거야라고 지시했죠. 올리버가 엘라 진짜 이러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당연하지 이게 바로 팩트 체크야라고 답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보이는 화장실 표지판을 가리키며 저기 저 화장실로 가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같으니까 테스트하기 딱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의 자신감을 근거 없는 자부심이라 치부하며 화장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제 오만한 확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을 준비를 했지만 예상했던 악취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향수를 뿌려놨나? 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봤죠. 입구부터 세면대까지 이어지는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말끔했고 거울은 얼룩 하나 없이 반짝거렸으며 세면대 위에는 손 소독제와 핸드크림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 우리가 온다는 소식에 오늘만 특별 청소를 한 거야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올리버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제 뒤를 따라왔죠. 지훈은 입구 근처에 서서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여유로운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욱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기는 물론이고 벽면, 바닥, 심지어 문 손잡이까지 완벽하게 청결했고 칸 안쪽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벽면에는 가방을 걸 수 있는 세심한 거치대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이 정도면 최고급 호텔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다른 칸도 봐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두 번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칸도 세 번째 칸도 네 번째 칸도 모두 똑같았고 어느 칸 하나 예외 없이 완벽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올리버는 제 표정을 보며 엘라 이거 진짜 대단한데?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아직 몰라 세면대 쪽을 더 확인해 봐야 해라고 대꾸했습니다. 세면대로 돌아온 저는 수도꼭지를 하나하나 틀어보기 시작했고 모든 수도꼭지에서 물이 시원하게 나왔으며 배수구에는 머리카락 한 올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지통을 열어봤고 휴지통 안쪽까지 비닐이 깔끔하게 씌워져 있었으며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았죠. 이건 말이 안 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엘라 기자님, 저희 화장실에는 실시간 악취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이 시스템이 악취를 감지하면 즉시 자동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라고 덧붙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이건 과도한 투자 아닌가요? 화장실에 이런 시스템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반문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는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국의 첫인상을 보여드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고, 저는 그 말에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올리버가 엘라,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기사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이건 분명 우리가 온다는 소식에 오늘만 특별 청소를 한 거야. 평소에는 절대 이럴 리 없어 라고 우겨댔습니다. 지우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고 저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죠. 그래, 이건 우연이야. 조작이거나 특별한 경우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화장실을 나섰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몰랐죠. 이 의심의 씨앗이 곧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은요. 화장실을 나온 뒤 저는 올리버에게 다른 곳도 봐야 해. 한 곳만 보고 판단할 순 없어라고 말하며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우리를 따라오며 그럼 유실물 센터도 보여드릴까요? 라고 제안했고 저는 유실물 센터요? 거기는 왜요? 라고 되물었죠. 지훈이 인천공항의 유실물 관리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특히 찾아가는 비율이 95%가 넘습니다라고 설명하자 저는 또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95%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 한 유럽 최고 공항도 70%가 고작인데라고 반박했고 지훈은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라고 차분하게 답했죠. 저는 좋아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이번에도 과장된 통계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실물 센터로 향하던 중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고 지훈에게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지훈과 올리버는 복도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저는 혼자 아까와는 다른 화장실로 들어갔죠. 용무를 마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편집장 마크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고 저는 세면대 선반에 보조 저장 장치와 취재 수첩을 올려놓은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분간 이메일을 작성하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지만 그 순간 제가 무언가를 잊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죠. 복도로 나와 지훈과 올리버를 만난 저는 자, 그럼 유실물 센터 가볼까요? 라고 말했고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분쯤 지났을 때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내 보조 저장 장치가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저는 가방 안을 더욱 급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가 엘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안 돼, 이럴 수가라고 중얼거리며 가방 구석구석을 뒤졌죠. 취재 수첩도 보조 저장 장치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제야 화장실 세면대 선반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젠장! 이라는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저는 간신히 참으며 화장실에 두고 왔어, 당장 가봐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어느 화장실이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5분 전쯤 갔던 곳, 이 복도 반대편에 있던 이라고 대답하며 이미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 저장 장치에는 지난 3개월간의 취재 자료가 다 들어있었는데 유럽 같았으면 이미 누가 가져갔을 거야.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졌거나. 저는 뛰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내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올리버가 제 뒤를 따라오며 엘라, 진정해,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외쳤지만 저는 올리버, 넌 몰라, 유럽 공항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절대 못 찾아, 절대. 라고 소리쳤죠. 화장실에 도착한 저는 숨을 헐떡이며 세면대로 달려갔지만 선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끝났어, 정말 끝났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죠. 그때 지훈이 침착하게 다가와 엘라 기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뭘 기다려요, 이미 늦었어요.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라고 절규했지만 지훈은 흔들림 없이 앱을 실행하며 저희 유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했죠. 저는 시스템?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반문했지만 지윤은 이미 화면을 스크롤하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지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찾았습니다. 현장 관리자 수연 씨가 10분 전에 습득해서 지금 보관 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고 정말이요? 진짜요? 농담 아니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지윤이 네, 여기 보세요. 사진도 찍혀 있어요 라고 화면을 보여주자 거기에는 제 보조 저장 장치와 취재 수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윤은 수연 씨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올리버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엘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실한 지 불과 10분도 안 됐는데 이미 찾았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제가 지난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공항 미화 환경을 책임지는 현장 관리자 수연이 제 물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죠. 엘라 기자님이시죠? 이거 찾으시는 거 맞으시죠? 라고 물으며 제 보조 저장 장치와 취재 수첩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이미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고 수연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죠. 저는 물건을 꼭 껴안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수연은 제가 화장실을 점검하다가 선반 위에 놓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다렸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비싼 장비인데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왜 제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요? 그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라고 답했고 그 말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올리버가 옆에서 수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물건은 엘라에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라고 말했고 수연은 먼 길 오신 손님이 당황하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라며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수연은 그럼 저는 가볼게요. 좋은 취재 되세요 라고 인사하고 돌아섰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기요라고 불렀지만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였죠. 지윤이 조용히 다가와 엘라 기자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아요.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윤이 무슨 일이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지윤 팀장님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라고 고백했죠. 지윤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어주었고 저는 계속해서 유럽에서는요. 공항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절대 못 찾아요. 신고해도 6개월씩 걸리고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찾았어요. 그것도 담당자가 직접 가져다 주면서 제 걱정까지 해주고 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올리버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저는 간신히 진정하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었죠. 지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엘라 기자님, 우리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한국의 얼굴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세웠고 지윤은 계속해서 수연 씨 같은 분들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살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서비스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고 그럼 수연 씨는 제 물건을 찾아주고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은 건가요? 라고 물었죠. 지윤이 네, 그분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손님을 배려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라고 답하자
저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올리버가 엘라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경험했고 저는 급하게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지우는 괜찮아요, 엘라 기자님 이해해요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며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고 화장실 같은 사소한 곳이라고 비웃었고 당신의 자부심을 근거 없는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고백했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지금은 다르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올리버가 제게 티슈를 건네주었고 저는 티슈로 얼굴을 가리며 올리버, 나 완전히 틀렸어, 완전이라고 중얼거렸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냉철함이 사실은 오만함이었고 제가 믿어온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얼마나 차갑고 메마른 것이었는지를요. 취재 마지막 날 오후 저는 지훈과 공항 내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취재를 마치고 귀국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만난 자리였지만 저는 이제 지훈을 홍 팀장님이 아닌 지훈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있었죠. 지훈도 편안한 표정으로 엘라 이틀간 취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틀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왜요? 라고 되묻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거든요 라고 고백했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어주었고 저는 계속해서 저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냉철함이 곧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믿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 파헤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제 냉철함은 사실 오만함이었고 제 팩트 체크는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였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엘라 그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당신은 지금 깨달았잖아요 라고 위로해 주었죠.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지훈 당신은 왜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물론 알아요.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죠 라고 답했고 저는 그런데도 왜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라고 되물었죠.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이요? 라고 되물었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이라는 건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와는 좀 달라요. 상대방을 내 가족처럼 내 이웃처럼 생각하며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럼 수연 씨가 제 물건을 찾아주신 것도 화장실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모두 그 정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죠. 지훈이 맞아요. 수연 씨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도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거고 잃어버린 물건도 자기 가족 것처럼 소중히 다루시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저는 그런 마음을 평생 몰랐어요. 유럽에서는 모든 게 계약이고 거래예요.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고 돈을 안 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엘라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시스템이 다를 뿐이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지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진짜 선진국이요? 라고 되묻자 저는 네, 진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높은 GDP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시스템 안에 녹아있는 나라예요 라고 답했죠.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고 저는 계속해서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실시간 악취 감지 센서도 유실물 통합 관리 시스템도 결국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본 저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니겠죠? 라고 물었고 지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엘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대단한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명함을 꺼내 지윤에게 건네며 지윤,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런던으로 돌아가서 기사를 쓰면 꼭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윤이 어떤 기사를 쓰실 건데요? 라고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발견한 인류의 미래라고요. 라고 답했죠. 지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정말요? 처음에 말씀하신 제목이랑 완전히 다른데요? 라고 말했고 저는 네, 제가 완전히 틀렸으니까요. 제 팬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엘라 고마워요. 진심으로라고 말했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이 제게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라고 답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풍경은 이제 제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였고 제가 배워야 할 것은 통계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런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 수십 개 언론사에서 인용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죠. 제목은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발견한 인류의 미래였고 부제는 15년 경력 기자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선진국의 의미였습니다. 본사 편집장 마크가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며 엘라 축하해. 내 기사가 올해 최고의 기사로 뽑혔어라고 말했고 저는 감사합니다. 마크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죠. 마크가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화장실 얘기로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마리아라고 말하자 저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기사를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일주일 내내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고 제 평생의 신념을 부정하는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으며 특히 수연 씨가 제 물건을 찾아주던 그 순간의 감동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기사는 유럽 공항들의 유료 화장실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시작되었고 한국의 무료 공공 서비스가 어떻게 유료 서비스를 뛰어넘는 품질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죠. 저는 특히 진정한 선진국이란 시민들이 공공시설에서 느끼는 안전과 배려로 증명된다는 문장을 강조했고 이 문장은 곧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영국 정부는 공공시설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의 사례를 들며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영국 공항 관계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특히 히드로 공항 측에서는 한국의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인천공항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지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윤은 답장에서 엘라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해요 라고 썼고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제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에서 선물 받은 작은 복주머니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지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한국 관련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기 시작했고 제목은 냉혈 기자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썼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공동체 문화에 대해 세 번째 칼럼에서는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죠.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라는 댓글을 남겼으며 일부 독자들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감동적인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후기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고, 올리버는 엘라, 넌 이제 한국 홍보대사야라고 농담을 던지곤 했죠. 저는 그럼 어때? 한국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라고 답하며 웃었고, 올리버도 맞아, 나도 그날 화장실에서 정말 놀랐거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영국 공영방송 BBC로부터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화장실이 말하는 국가의 품격이었고, 전 세계 주요 공항의 화장실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제안을 수락했고 제작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한 친구처럼 포옹했죠. 엘라,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지훈이 말했고, 저도요 지훈,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촬영은 이틀간 진행되었고 수연 씨도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으며,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수줍게 말씀하셨죠. 저는 수연 씨, 당신이 하시는 일이 바로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전 세계가 당신에게 배워야 해요라고 말씀드렸고, 수연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런던 제 사무실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회색빛 하늘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받은 복주머니가 놓여 있으며, 그 옆에는 지훈, 수연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의 나는 얼마나 오만했을까라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되고, 비행기 안에서 올리버에게 한국 공항 1위는 통계 조작이라고 단언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새삼 느낍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고 제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며 다른 나라의 노력을 폄하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제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줬고, 화장실 하나가 국가의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무료 공공 서비스가 최고급 유료 서비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은 통계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를 나갈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내 편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올리버는 엘라, 넌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 냉혈한 기자는 어디 갔냐고 농담하지만 저는 올리버, 냉혈함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은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거야 라고 답합니다. 제 기사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과 희망을 함께 제시하려 노력하며, 특히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동료 기자들은 엘라가 부드러워졌다고 말하지만 저는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야라고 정정합니다. 몇 달 전 저는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공공시설 개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공무원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였고 저는 단상에 서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인천공항 화장실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했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진지하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화장실 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공무원이 다가와 제가 담당하는 지역 공공시설도 한국처럼 바꿔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시스템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세요. 시민들을 고객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저는 한국의 수연 씨처럼 진심을 담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라고 격려해줬죠. 저는 지금도 매달 지훈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근황을 나눕니다. 지훈은 최근 이메일에서 엘라, 당신 기사 덕분에 인천공항 방문객이 30% 늘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부터 찾으신대요라고 전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고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수연 씨는 여전히 인천공항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고 지훈의 말에 따르면 수연 씨는 유명해진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역시 진짜 프로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수연 씨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취재 대상 국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하나에서 시작된 깨달음은 이제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고 저는 더 이상 냉혈한 기자가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널리스트가 되었죠. 올리버는 엘라, 넌 한국 가기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올리버, 나는 한국에서 진짜 나를 찾았어.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를이라고 답합니다. 제 책상 위 복주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한국의 얼굴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는 전 세계에 한국의 진짜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